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주의사항 5번째 시리즈 설비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은 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 최용식, 그 다음에 주라기의 부자가 되는 0.4% 비밀이라는 책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주의사항 시리즈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번 정리 차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베이스는 깔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가지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베이스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블로그에 기록했던 내용인데 정말 약간만 수정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기업의 설비 투자 부분입니다. 기업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설비 투자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현재의 어떤 설비 수준으로 요구하는 어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사업이 체질을 바꿀 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면 우리는 바로 설비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요? 불경기에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불경기에 설비 투자를 통해 경쟁자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치킨 게임으로 경쟁자를 고사시키는 경영으로 회사를 키워온 경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기가 호황일 때 설비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나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호황이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 투자는 경기가 호황일 때 대부분 회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과잉 투자, 투자가 더 많아지는 과잉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ABCD라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경기가 호황이라 A라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봅시다. A라는 기업은 설비 투자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어때요? 생산 단가가 하락했다면 A라는 기업의 어떤 수익성은 좋아지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는 과거에 영상 3번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생산 능력 증대를 통해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수익성은 더 좋아지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하면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직원들도 늘어나잖아요. 인건비, 이러한 또 그 고정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고정비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 이때 B라는 회사도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C, D라는 회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설비 투자를 한다면 과잉 투자가 이루어져서 전체 업종이 침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설비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설비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A와 B의 시장을 빼앗겨서 도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A와 B는 벌써 생산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진을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죠. 생산 단가 측면에서 C, D는 이미 A와 B에 뒤지기 때문이죠. 설비 투자는 대부분 금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 자체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차입금이 보통 발생하죠. 따라서 금융 수요가 많아지면 어때요? 금융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설비 투자는 또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경기는 항상 과잉 투자 후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이때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서 경기 침체의 어떤 실적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최악의 경우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설비 투자를 하면 차입금이 늘어나잖아요. 차입금이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되죠.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되고 또 감가상각비도 증가가 되고 그렇죠. 또 사람을 많이 뽑잖아.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여기서 업황이 꺾이면 매출이 어때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실적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는 살아남자. 그렇지 않은 회사는 최악의 경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최대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현금 흐름표예요. 즉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의 경쟁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불황일 때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회사는 드물어요. 불황일 때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회사의 경영자가 어떤 경기 변동에 대한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커요. 불황 때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설비 투자 시 들어가는 비용이 호황 때보다 불황 때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불황 때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의 현금 창출력이 자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첫째, 불황 때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경영자의 능력, 즉 경기 변동을 바라보는 직관이 뛰어난 경우이고 현금 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뛰어난 회사이기에 장기적으로 관심 종목에 두고 동행하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둘째, 호황 때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회사들이 설비 투자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동일 업종의 회사들이 설비 투자가 동시에 많아지는 때에는 과잉 투자 여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경기가 꺾일 때까지 지켜보고 경기 불황 때에는 어떤 식으로 불황의 과정을 극복하는지 관찰해보고 다시 재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예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융을 동반하기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도 발생해요. 이자 비용은 현금이 직접 나가는 비용이고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설비 투자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화시키는 비용을 배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감가상각비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현금은 언제 나가냐? 설비 투자를 할 때 현금이 나가죠.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이러한 비용들이 증가를 합니다. 호황일 때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고정비들이 어때요? 고정비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매출 증가분보다 이익 증가분이 더 커지지만 업황이 꺾일 때는 역으로 매출 감소분보다 이익 감소분이 훨씬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때때로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발생이 많이 돼요. 우리는 이때 현금 흐름표를 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를 따져보아야 돼요. 넷째, 보통 경기가 하락하고 업황이 나빠지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미 고용해 놓은 직원의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에 업황이 나빠지는 순간 이익이 줄어들고 적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황이 나빠지는 시기를 거치고 살아남은 기업은 엄청난 성장이 담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경우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탄력성이 아주 커요. 공급은. 수요는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탄력성이 작아요. 당연하죠. 공급의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과잉 투자와 과소 투자를 이야기해요. 자, 경기가 나빠져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무너진다고 생각해봐요. 무너지면 어때요? 수요 탄력성은 작기에 어때요? 수요의 감소는 어차피 사 먹을 건 사 먹어야 되잖아요. 감소는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공급의 감소는 아주 많이 일어나요. 감소는 왜냐하면 회사가 무너지면 그만큼 설비 능력이 줄어들잖아요. 공급의 감소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 속도는 왜 탄력성이 아주 크다는 공급의 탄력성은 아주 커요. 따라서 이때 살아남은 회사는 이러한 초과 수요를 독식하게 되어 수익률이 상승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만약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니까 나중에 호황이 되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우리도 좀 생산 능력을 키워보겠다 하지만은 어때요? 반응 속도는 느리죠. 왜? 설비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이게 반응 속도예요. 설비 투자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반응 속도고 탄력성 만약 무너지면 공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탄력성은 아주 크다는 공급
공급량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감소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경우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관심 종목으로 두고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관찰해야 성장의 시점을 대략적으로라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 하락을 이루어내서 수익성은 더 커지게 되고 주가의 결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은 회사가 초과 수요를 독식하게 되고 수익률이 상승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투자는 대량 생산을 통해 또 단가 하락을 이루어내고 또 수익성은 더 커지게 돼요. 주가의 결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한번 대략적으로 오늘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 베이스를 깔고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 많이 이제 뭐 우리 경제 상황들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변수들은 그때그때 또 대응을 해서 관찰을 해 나가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